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에서 이틀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3명이 퇴원하는 등 국내 확진자 28명 가운데 7명이 퇴원해 전체 25%가 완치됐습니다. 3차 전세기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과 가족 가운데 유증상자 5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이송했으며 어제 입소한 사람 가운데 추가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스, 메르스부터 코로나19는 바이러스 특징이 같아서 일반적으로 잠복기를 14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 중이던 28번 환자가 19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자 전문가들은 격리가 해제돼도 일주일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추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는 발표 시점 기준으로 지난 11일 오전 9시에 28번째 확진자가 발표된 뒤 이틀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21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의심 환자는 5,769명으로 이 가운데 5,09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70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퇴원했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뒤 20여일 만에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이 완치된 건데 다른 확진자들의 상태도 양호해서 퇴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꽃다발을 든 채 병원을 나와 차량에 올라탑니다. 3번 환자가 완치돼 입원한 지 19일째 되는 날 퇴원한 겁니다. 우선 퇴원하시게 되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앞서 3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일대를 다녔고 몸살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같은 달 25일 격리돼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 이후 발열과 폐렴 증상 등을 보였지만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투여로 상태가 나아졌고 최근 2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6일부터 발열이 해소됐고 2월 7일, 2월 10일 날 찍은 CT에서 폐렴이 뚜렷하게 호전됐습니다. 이후 호흡기 증상 많이 뚜렷하게 호전됐고요. 격리 치료 기간 심리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여러 논란을 접하고 충격을 받아섭니다. 싱가포르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확진된 17번 환자도 3시간 뒤 퇴원했습니다. 확진 7일만으로 전체 퇴원자 중 입원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이제 완쾌해서 퇴원하실 수 있는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첫 확진자였던 8번 환자도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3번 환자처럼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를 보였습니다. 열감이나 근육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고마워라 했고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 28명의 확진자 가운데 25%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치료 중인 다른 확진자 대부분도 안정적인 상태인 만큼 퇴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어제 중국 우한에서 3차 이송된 교민과 가족 가운데 유증상자 5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된 5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오전 8시쯤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같이 조치했으며 어제 이천 임시시설에서 입소한 교민 중 의심 증상을 보여 추가로 병원에 온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 등 5명은 기내와 김포공항 검역 과정에서 각각 의심 증상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이송됐습니다.
국내 28번째 코로나19 환자는 잠복기 이후 발병했다기보다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28번 환자의 경우 증상 자체가 매우 약했던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들은 회복기에 확진된 사례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원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통상 잠복기는 병원체에 노출된 순간부터 첫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인데 이 환자는 뚜렷한 첫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잠복기를 확정할 수 없다며 무증상 감염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8번 환자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이 지나 확진됐습니다. 국내에서 잠복기 경과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첫 사례로 잠복기를 지난 발병인지 무증상 감염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잠복기 14일 기준까지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의료진의 소견이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19의 잠복기는 28번 환자 사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심 환자는 격리가 해제돼도 일주일 정도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이러스 특징 때문인데 사스, 메르스부터 코로나19까지 같았습니다. 의심 환자도 14일간 격리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28번 환자가 19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중난산 박사가 중국 내 사례를 연구한 결과 코로나19의 평균 잠복 기간은 3일이지만 잠복 기간이 0일에서 최대 24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당국자도 이제 24일까지 잠복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잠복기라는 것은 환자 스스로가 아주 이 경미한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뒤늦게 이제 이 잠복기가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14일 정도의 이 잠복기를 다 대체로 인정하는 상황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기가 24일로 추정되는 사례가 한 건에 불과해 현재 14일인 격리 기간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코로나19의 잠복기가 기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과 다른 점이 확인된 만큼 의심 환자들은 격리가 해제돼도 일주일 정도는 개인 건강과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위해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정 차관은 카이스트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자를 격리하고 대학 주요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주요 대응 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전 구성원에게 긴급 배포하고 오는 21일 예정이던 졸업식 등 교내외 주요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전염 차단 최전선에 선 역학조사관도 비상입니다. 전파력이 빠른 신종 감염병이라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역학조사관의 고충을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공항 검역에서 역학조사관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오염 지역인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온 입국자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거쳐온 국가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 상태 등을 점검해 선별 진료소 진단을 받게 할지 판단합니다. 폐렴 환자 접촉했다거나 기침 많이 하는 사람 접촉했다거나 그런 분 없으시고요. 이분은 선별 진료 보내주세요.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동선을 재빨리 점검해 누구한테 감염됐고 전파했을지를 파악합니다. 빨리 찾는 만큼 감염병 확산이 빠르게 차단되는 거라 1분 1초 급하게 움직입니다. 다른 감염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로나19는 신종인데다 전파력까지 빨라 시간적 압박감에 부담이 더 큽니다.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시간적인 압박감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의사 환자로 분류되면 격리 등 강제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접촉범위나 의심 증상을 어느 수준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빨리 판단하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빨리 변화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들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강국과 만난 사람 등 개인적인 정보 조사를 할 때 사생활 침해라며 항의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진땀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현재 130명에 불과한 역학조사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진단 시약 제품 1개가 추가로 승인돼 시약 공급이 하루 10,00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해서 치료제나 백신 연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 공급이 확대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하루 10,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약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번 추가 승인된 그 시약, 진단 시약의 긴급 사용 승인 제품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며 시약 공급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됩니다. 현재 46개 민간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데 신청 기관이 많아 20곳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연구기관 등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신규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다녀온 뒤 감염된 경우도 있어 언제가 코로나19의 정점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이 우리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중국에서 2달여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1,300명과 5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후베이성은 지난 12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14,840명, 사망자가 242명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확진 범위에 감염이 90% 이상 확실한 임상 진단을 받은 13,332명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발병지인 우한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만 각각 13,436명과 216명입니다. 지난 12일까지 후베이성 전체 누적 확진자는 48,206명, 사망자는 1,310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해상에 격리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국제해사기구, 선주 등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개 나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크루즈선 웨스테르담의 입항을 캄보디아 정부가 허가했다며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Today, Cambodia agreed to accept the Western Dam cruise ship, which has been stranded at sea for several days.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크루즈선 3척이 통관이 지연되거나 입항을 거부당했지만 증거에 따른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at must be interpreted with extreme caution. This outbreak could still go in any direction. WH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포럼에서 4개의 백신 후보가 논의됐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 백신이 3, 4개월 후에는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약업체 모더나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 최대 통신 모바일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협회는 현지 시간 12일 성명에서 MWC 2020을 취소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국제적 우려와 여행 경보 등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텔과 페이스북, 아마존, 소니 등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잇따라 불참 계획을 밝혔고 새 스마트폰을 선보일 계획이던 LG전자도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7일 열릴 예정이던 MWC는 약 200개국 10만여 명이 모여 최신 IT 기기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따라 5천에서 6천 명의 중국인 관람객 방문이 예상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킹크랩이 대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값이 크게 떨어져 대형마트에도 등장했습니다. 이 마트는 러시아산 킹크랩 20만 톤을 확보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1kg에 49,800원에 판다고 밝혔습니다. 1kg에 89,800원이었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44%나 싼 가격입니다. 최근 수산시장에서 팔리는 활꽃게가 평균 1kg에 52,300원인데 이 가격보다 킹크랩이 더 저렴해진 것이라고 이마트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킹크랩 수입국으로 러시아 킹크랩을 1년에 만여 톤 수입하는데 이번 달 첫 주에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 킹크랩 가운데 200톤가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킹크랩의 평균 낙찰가는 1kg에 49,000원 선으로 1월 4주차보다 20%가량 낮아졌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한국에서 한 해 4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2018년을 기준으로 대기 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이 전 세계에서 한 해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 100만 명, 미국 23만 명, 러시아 12만 명, 일본 10만 명 등의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4만 명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대기 오염은 각종 질환을 늘리고 이로 인한 결근을 초래한다면서 대기 오염에 의한 세계 경제 비용을 한 해 3,42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국내 총생산 GDP의 3.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호주 산불 사태로 코알라 등 동물 113종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서 이들 동물 상당수와 서식지가 산불로 파괴됐다면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휴 개구리와 블루마운틴 물도마뱀, 캥거루섬, 더나트 등은 서식지 대부분이 파괴돼 임박한 멸종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코알라와 스모키쥐 등 다른 동물들도 서식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파괴돼 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호주 연구진은 온대림과 초지를 태운 이번 산불로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타 죽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지문처럼 미세한 표면 정보까지 보여주는 초고감도 압력 디스플레이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리는 기존 센서보다 민감도가 20배 높아서 미세한 압력 변화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디스플레이에 나노 복합 소재를 적용해 압력을 미세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접촉 부위가 빨간 빛을 내도록 해 실시간으로 압력 분포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생체 인증과 웨어러블 기기, 의료용 보조기기 등 압력 센서 활용 분야에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커피 마시러 가자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길에서 편의점보다 더 자주 보이는 게 바로 커피 전문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은 세계 6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커피를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백문백답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